드라마 속 복선과 감정까지 놓치지 않고 분석하는 저는 드라마 볼까 드볼 작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다음 화가 전개된다면 정말 소름 돋겠다 싶은 상상 그 이상의 뇌피셜 스토리를 준비했어요. 귀궁은 현재 2화까지 방영되었고요. 정식 채널은 설명란 링크에 있으니 안 보신 분들은 나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상상 속으로 3화를 보러 가실까요? 이무기 강철의 몸에 갇힌 윤갑, 그리고 무녀 여리의 각성. 그 운명적인 충돌이 시작됩니다. 달빛의 검은 속삭임 깊은 밤, 폐공의 낡은 정자. 바람에 삐걱거리는 문짝이 으스스한 소리를 낸다. 달빛조차 외면한 어둠 속에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젖어든다. 여리.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등불을 들어올리며 조심스럽게 안쪽으로 들어선다. 주변은 폐허가 된 지 오래인 듯 곰팡이와 먼지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가득했다. 그녀의 가슴은 불안으로 조여오고 등불빛에 흔들리는 손이 그녀의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이 서 있다. 윤갑. 하지만 그 얼굴은 윤갑의 것이면서도 윤갑이 아니었다. 그를 본 순간 여리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윤갑? 그녀가 숨죽이며 부르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든다.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마. 얼음처럼 식어있는 그의 눈빛. 그리고 천천히 여리를 향해 걸음을 옮기는 그. 여리는 한 발 물러서며 손에 쥔 등불을 높인다. 윤갑이 아니야. 넌 누구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공포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강철. 윤갑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눈빛도 목소리도 존재 자체가 달랐다. 이 얼굴을 본 순간 너는 나를 믿을 수 있을까? 그 아이의 껍데기 안에 내가 살아있다는 걸? 그의 말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여리는 직감했다. 그의 안에 분명히 다른 존재가 숨어 있었다. 숨죽인 듯한 정적이 흐르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기괴한 숨소리가 들려온다. 두 사람 모두 그 소리에 고개를 돌린다. 바닥을 기어가는 무언가의 그림자. 여리는 얼어붙은 채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그 그림자는 천천히 그녀의 발밑을 맴돈다. 강철의 얼굴이 굳어진다. 움직이지 마. 그가 조용히 말하자 여리는 등불을 끄듯 숨을 멈춘다. 그 순간 강철은 날렵하게 다가와 그녀의 입을 막는다. 쉿. 강철의 숨소리가 여리의 귓가를 스친다. 그의 손은 단단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의 다른 손은 칼자루를 움켜쥐고 있었다. 지금 들키면 끝장이라는 듯 그의 눈은 여리를 꿰뚫고 있었다. 여리는 그 손길에 몸을 떨었지만 곧 숨을 가다듬으며 강철의 손을 밀어낸다. 그 눈빛, 그 기운 이제는 익숙하다. 윤갑의 몸 안에 깃든 이무기 강철. 그녀는 이미 그 진실을 알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누군지 알면서도 이곳에 온 거냐? 강철이 묻는다. 그래. 이대로 널 피할 수는 없으니까. 여리는 단호하게 대답한다. 공포보다 강한 감정이 그녀를 움직이고 있었다. 윤갑의 몸, 하지만 윤갑이 아닌 강철. 그리고 그 속 어딘가에 여전히 남아있을지 모를 윤갑의 조각. 넌 나를 무서워하지 않는구나. 강철은 피식 웃는다. 그 아이의 얼굴을 하고 있어서일까? 아니. 그 아이의 영혼이 아직 내 안에 살아있으니까. 여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는다. 잠시 정적이 흐른다. 강철의 눈빛에 알 수 없는 떨림이 인다. 그의 안에서 윤갑의 기억이 떠오르는 듯한 눈빛. 그때 또다시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숨소리. 팔척기의 기운이다. 여리는 눈을 감고 귀를 느낀다. 그 존재가 가까워지고 있어. 이렇게 숨어야 한다니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니 정말 내가 한심하군. 강철이 여리 앞을 막아서며 말했다. 널 노리고 있어. 내 안의 힘을 빼앗기 위해. 그건 나도 알아. 여리는 조용히 말한다. 하지만 그 존재에게 삼켜진 윤갑의 영혼, 그걸 돌려받기 위해서라도 나는 물러설 수 없어. 강철은 놀란 눈으로 여리를 바라본다. 윤갑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 적어도 그 아이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어 했던 걸 내가 외면하지는 않을 거야. 여리의 음성은 떨림 없이 단단했다. 강철은 잠시 말을 잃는다. 그리고 작게 중얼인다.
네가 무서운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더 이상 저기가 아니었다. 복잡하게 얽힌 감정, 서로의 속마음을 들여다본 채 마주한 눈빛 속에 어떤 끈이 생기고 있었다. 그 순간 팔척기의 실체가 이끄는 강한 기류가 궁 내부를 스쳐간다. 여리는 몸을 낮추며 강철과 함께 시선을 돌린다. 이 궁 안에 봉인의 열쇠가 있어. 넌 알고 있지? 여리가 묻는다. 강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열쇠를 쓰려면 대가가 필요해. 그 대가가 나일 수도 있겠네. 여리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니, 아마도 나겠지. 강철은 똑같이 웃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웃음 너머의 진실을 알지 못했다. 강철의 말에 여리는 무의식적으로 눈을 감는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파편처럼 흩어진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른다. 깊은 안개 속을 걷는 듯한 그 장면들 수살기가 속삭이던 그날 밤의 말, 윤갑의 마지막 눈빛,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던 차가운 그날의 바람. 너의 첫사랑은 죽었어. 하지만 그의 혼은 팔척기에게 삼켜졌지. 그 말은 여리의 마음을 깊게 파고들었고 지금도 그 흔적은 여전히 그녀 안에 살아있었다. 이제 강철의 안에 윤갑의 혼이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리의 존재 이유가 되었다. 말도 안 돼. 여리는 작게 중얼이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무녀의 피는 거짓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고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일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네가 윤갑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야? 강철은 여리를 바라본다. 그의 시선은 마치 거울처럼 과거를 비추고 있었다. 그래. 하지만 그 기억들은 흐릿해. 꿈 같기도 하고 환상 같기도 하지. 나인지 그 아이인지 때로는 구분조차 안 돼. 강철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낮고 묘하게 슬펐다. 여리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 아이는 내 안에서 종종 울어. 그리움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그냥 너를 보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어. 여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은 깊이 젖어 있었다. 윤갑이 내 안에 있다면 나도 그의 앞에서 숨지 않을게. 그녀의 말에 강철은 눈을 감는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가 널 지키고 싶어 했다는 건 나도 알아. 그 기억만은 또렷하니까. 두 사람 사이에 긴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의 시간이었다. 그러다 여리는 문득 깨닫는다. 팔척기는 우릴 시험하고 있어. 시험? 강철이 되묻는다. 그래. 너와 나 그리고 윤갑. 이 셋 중 누구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 팔척기는 단순한 저주가 아니야. 누군가의 원한과 기억, 그 고통들이 만들어낸 덩어리야. 강철은 그녀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긴다. 그러다 중얼거리듯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풀어야 할 것도 복수가 아닌 용서인가? 여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하지만 그 용서는 그 무엇보다도 어려울 거야. 바로 그 순간 저 멀리서 또 다른 기운이 느껴진다. 여리는 고개를 들어 궁 너머를 바라본다. 금단의 공간, 봉인당이 있는 방향에서 미세한 진동이 전해져 온다. 거기서 무언가 깨어나고 있어. 강철 또한 기운을 느꼈는지 몸을 굳힌다. 봉인이 흔들리고 있어. 여리는 주먹을 꼭 쥔다. 이제 도망칠 수 없다. 그 안에 있는 진실을 마주하지 않으면 이 모든 인연은 끝내 무너지고 말 것이다. 한편 왕궁 안에서는 또 다른 어둠이 꿈틀대고 있었다. 대궐 깊숙한 곳, 대비와 왕 이정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비밀 회합의 방에 마주 앉아 있었다. 노란 등불이 은은하게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예언의 아이가 깨어난다면 왕실의 피가 흐르는 자 중 하나는 사라질 것입니다. 대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다. 왕 이정은 아무 말 없이 그 말을 곱씹으며 시선만 바닥으로 떨구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언젠가 이 순간이 올 거란 걸. 그 아이 여리.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윤갑의 홀령이 깃든 이무기와 함께 봉인의 기운이 흐르는 폐궁 근처에 있답니다. 이정의 눈이 작게 떨렸다.
여리는 그에게 단순한 무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어릴 적 이정의 여동생을 구해준 아이였다. 그날 이후로 여리는 궁 안에서 금기로 남아야 했다. 신령의 기운을 품은 자. 그 힘은 왕권과 맞먹는 위협이기도 했기에 그녀는 위험한 존재입니까? 데비는 잠시 생각한 뒤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그녀는 힘이 센 것이 아니라 그 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위험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이정은 다시 입을 다문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여리와 나눈 짧은 인연이 지금껏 그를 따라다니고 있었다. 그때 방 밖으로 급히 발소리가 다가오고 문이 열렸다. 풍산이 들어선다. 전하, 봉인의 방이 흔들리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왕궁 하부에서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었다고 합니다. 이정은 벌떡 일어섰다. 지금 당장 확인하러 가겠다. 데비마마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그러나 데비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남아야 합니다. 이 일의 끝을 제 두 눈으로 봐야 하니까요. 풍사는 데비를 바라보다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한편 김봉희는 그와 가까운 비밀방에서 알 수 없는 문양의 서책을 펴놓고 있었다. 그는 봉인을 유지하는 주문을 되새기고 있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고 그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팔척기가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 반드시 그 무녀를 제물로 삼아야 해. 그 아이가 깨어나는 순간 이 궁은 끝장날 테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확고했다. 궁 안에서는 저마다 다른 목적과 두려움이 서로를 얽매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는 열이 그리고 강철이 서 있었다. 봉인의 문은 서서히, 아주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궁 안의 어둠이 짙어질수록 땅 밑 깊은 곳에서 깨어나는 기운도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팔척기. 이름조차 금기시되던 존재가 이제는 바람과 기척 그리고 환청처럼 궁을 스며들고 있었다. 봉인의 균열은 단순한 틈이 아니라 영혼의 통로였다. 이무기 강철은 그것을 누구보다 먼저 감지했다. 그의 몸속 어딘가에서 피처럼 뚝뚝 떨어지는 기억. 그것은 윤갑의 것이기도 했고 그와 전혀 상관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이기도 했다. 열이 강철이 조용히 말을 건넸다. 넌 팔척기의 정체를 알고 있나? 열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왕실에 의해 버려진 자들. 처형당하고 역사에서 지워진 자들의 혼. 그 원한이 뭉쳐져 생긴 형체. 나는 어릴 적부터 들었어. 그걸 믿었어? 믿지 않을 수 없었지. 내 꿈속에 수없이 나타났거든. 여리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이제 그 악몽이 현실이 되었어. 팔척기는 단순히 무서운 괴물이 아니었다. 그는 이름 없는 자들의 분노였다. 억울하게 죽은 자들, 버려진 백성들, 모른 척 외면한 권력에 의해 사라진 존재들이 합쳐져 생긴 형상. 그들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왕의 피 그리고 무녀의 심장. 우릴 먹으려 드는 이유는 단순해. 강철이 다시 입을 열었다. 난 왕가의 피를 뒤엎기 위한 복수의 그릇이자 윤갑이라는 희생을 담은 빈 껍데기야. 넌 무녀로 태어나 세상의 문을 여는 열쇠고. 여리는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결국 우리 모두 누군가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네. 그 계획은 오래전부터 시작된 거야. 넌 아직 모르는 게 많아. 강철은 무겁게 고개를 떨궜다. 그 순간 여리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얼굴이 스친다. 신령을 모시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끝내 신내림을 거부했던 그녀. 어릴 적부터 들었던 봉인당의 전설, 그리고 그 안에서 희생된 무녀들의 이야기. 내가 혹시 그 다음 차례였던 걸까? 여리는 속삭이듯 말했다. 강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자신의 손을 들어 보였다. 그의 손등에는 검은 무늬가 어릴 적부터 존재한 듯이 새겨져 있었다. 여리는 그 문양이 봉인의 상징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 문양 봉인의 자국이야. 넌 선택받은 자였어. 아니, 정해진 자지. 강철은 쓴웃음을 지었다. 죽은 자들의 기억을 담기 위한 인간 그릇. 그럼 넌 지금 살아있는 거야? 강철은 고개를 저었다. 난 살아있다는 느낌이 없어. 윤갑의 기억이 날 사람답게 만들어주긴 하지만
그게 나를 살게 하진 않거든. 윤갑을 구할 방법이 있다면 그게 내 안에 있다고 해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럼 넌 결국 날 부수겠다는 뜻이겠네. 강철이 낮게 웃었다. 아니, 널 부수지 않고 널 구해낼 거야. 그 말에 강철은 처음으로 눈을 피했다. 그 눈빛엔 흔들림과 희망이 섞여 있었다. 멀리서 봉인의 방이 진동한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팔척기가 곧 깨어난다. 여리는 오래된 기운이 서린 봉인당 입구 앞에 섰다. 폐허처럼 보이지만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땅 밑을 흐르는 신기의 떨림, 공기 중을 스치는 영혼의 메아리. 모든 것이 그녀의 존재를 시험하고 있었다. 여기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사라졌던 곳이야. 강철이 조용히 그녀를 바라본다. 너희 어머니가 무녀였다고 했지. 여리는 고개를 끄덕인다. 무녀였고 이 봉인을 지키는 마지막 사람이기도 했어. 나는 어릴 적 이 문 앞에서 어머니 영혼이 사라지는 걸 봤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등을 돌리고 문 속으로 사라졌지.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상처는 선명했다. 그녀는 평생 그 장면을 잊지 못했다. 무녀로 태어난 운명을 거부했던 건 그 때문이었다. 그날 이후로 난 이 힘을 숨기고 살았어.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두려웠어. 나도 어머니처럼 이 문 너머로 사라질까봐. 강철은 말없이 그녀의 옆에 섰다. 그의 손끝에서도 진동이 느껴졌다. 두 사람 모두 이 문이 깨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근데 이제는 알겠어. 여리는 손을 봉인의 문에 댄다. 어머니가 왜 그랬는지. 누군가는 이 문 앞에 서 있어야 하니까. 누군가는 마지막까지 물러서지 말아야 하니까. 그 순간 여리의 눈동자가 천천히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에서 서서히 기운이 솟아올랐다. 태어날 때부터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리고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었던 신기의 흐름이 깨어나고 있었다. 강철은 그 광경을 숨죽이며 바라보았다. 지금 내 안에서 무언가 깨어나고 있어. 응. 내 안의 신령이. 여리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동안은 두려웠지만 이제는 아니야.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이 힘은 날 찾아왔고 내게 말을 걸었어. 뭐라고? 여리는 강철을 바라본다. 너를 살리라고. 너 안에 남은 윤갑을 버리지 말라고. 강철의 눈빛이 흔들린다. 그 안에서 윤갑의 기억이 잠시 스쳐 지나간다. 함께 웃던 어린 시절, 무녀 여리와 소년 윤갑이 나란히 앉아있던 추억이 불현듯 떠오른다. 지금이라면 내 안의 윤갑이 나를 기억할지도 몰라. 여리는 강철에게 다가선다. 그를 불러. 아니, 우리가 함께 불러. 그녀는 손을 강철의 가슴 위에 올린다. 강철은 눈을 감는다. 윤갑아 여리의 속삭임. 잠시의 침묵 후 강철의 목에서 낯선 음성이 흘러나온다. 여리야 도망쳐. 강철의 눈이 번쩍 뜨인다. 그 안엔 혼란과 고통 그리고 잠시 깨어난 윤갑의 의식이 번득이고 있었다. 하지만 여리는 도망치지 않는다. 그녀는 똑바로 강철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번엔 내가 널 지킬게. 그리고 다시 데려올게. 널. 문 뒤에서 무언가가 포효한다. 봉인이 깨어지고 있다. 여리는 마지막으로 등 뒤를 돌아본다. 그곳에는 과거를 뒤로한 지금의 여리만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문을 향해 발을 내딛는다. CHAPTER 7. 첫 번째 충돌. 문이 열리는 순간 마치 세상이 정지한 듯한 침묵이 찾아왔다. 봉인당의 안은 검은 안개로 가득했고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발끝에서부터 얼어붙는 냉기가 치밀어 올라왔다. 여리는 잠시 숨을 고른다. 손끝에서 빛나는 붉은 기운이 어둠 속을 뚫고 희미하게 공간을 밝혀준다. 그 뒤를 따르는 강철. 그의 표정엔 고통과 긴장이 섞여 있었고 윤갑의 기억이 또렷하게 떠오를수록 그의 이목구비엔 점점 윤갑의 흔적이 더 짙게 배어들고 있었다. 여리야 위험해. 지금 이 공간은 살아있는 자의 것이 아니야. 강철의 목소리는 분명 윤갑의 것이었다. 그것이 더욱 여리의 결심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기에 더더욱 내가 있어야 해. 여기엔 그 누구보다 내가 맞서야 할 이유가 있어.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어둠 속에서 거대한 형상이 꿈틀거렸다. 바닥을 긁는 듯한 소리. 공기를 찢는 포효. 그리고 천장의 금이 간 틈 사이로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무언가. 팔척귀. 형체는 분명히 인간이지만 비틀려 있었다. 손은 칼날처럼 길었고 얼굴에는 수없이 찢어진 상처와 눈이 뒤섞여 있었다. 그것은 수백 개의 얼굴로 울부짖으며 다가왔다. 여리는 주저하지 않았다. 자신의 피로 새긴 부적을 공중에 던지며 외친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땅의 억울한 혼들이여 물러나라. 붉은 빛이 뻗어나가고 팔척귀는 잠시 뒤로 밀려난다. 하지만 곧 다시 전진한다. 그 눈빛이 강철을 향해 번뜩였다. 그릇이다. 윤씨 가문의 피를 삼킨 그릇. 팔척귀의 목소리는 여럿이 겹쳐져 있었다. 남녀노소, 울부짖음과 분노, 한과 저주가 모두 얽혀 있었다. 강철을 데려가려는 거야. 여리는 이를 악문다. 강철은 여리 앞을 가로막고 선다. 아니, 나를 넘어서진 못할 거야. 그의 몸에서 푸른 기운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무기로서의 본성. 드디어 그의 존재도 각성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리는 그를 막아선다. 아니, 강철. 윤갑을 먼저 데려와야 해. 강철의 눈빛이 흔들린다. 이무기의 기운과 윤갑의 기억, 그 두 개의 존재가 지금 충돌하고 있었다. 여리는 두 손을 모아 기를 집중한다. 무녀의 힘이 정점에 이르렀고 그녀의 몸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 순간 강철의 몸이 휘청이며 무릎을 꿇는다. 그의 눈동자에 또다시 윤갑이 떠오른다. 여리야, 살려줘. 팔척귀가 마지막 공격을 시도한다. 여리는 두 팔을 벌려 강철을 감싼다. 붉은 신기가 그녀의 온몸을 감싸며 방어막을 형성한다. 이제 끝내자 이 원한의 고리를. 마지막 부적이 발동하고 봉인의 문이 다시 닫히기 시작한다. 팔척귀는 절규하며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리고 정적. 한참 후 여리는 강철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고른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윤갑도 강철도 아니었다. 잠시 기억을 잃은 듯 고요했다. 그녀는 속삭인다. 윤갑아, 돌아와줘. 이제 괜찮아. 문 너머에 아직 남은 기척이 느껴진다.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첫 번째 봉인은 막아냈다. 제가 만든 3화의 기본 스토리는 강철의 몸에 갇힌 윤갑, 그를 구하려는 무녀 여리의 각성. 봉인당이 열리고 팔척귀가 깨어나는 밤. 진실은 단 하나, 여리가 운명을 거부할수록 운명은 그녀를 이끄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구성으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